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2018년 대기질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2018년 세제곱미터당 35 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 평균 41 마이크로그램을 밑돌며 제주도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도 세제곱미터당 20 마이크로그램으로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고 지난해 1차 측정 결과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여수 산단을 비롯한 광주 전라 지역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기록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0달 동안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만 100명이었는데 90명이 넘는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영산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여수산단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여수산단의 LG화학과 하나케미칼, GS칼텍스와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7곳과 측정 대행업체 2곳의 임직원 40명의 혐의를 수사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배출 기록을 조작한 업체들이 추가로 확인되자 검찰은 지난해 9월 곧바로 2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초까지 진행된 2차 수사에서는 여수산단을 비롯한 광주 전라 지역의 배출업체 18곳과 측정 대행업체 2곳의 임직원 59명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들이 기록부를 조작해 환시법을 위반하고 공무원의 지도점검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 중 측정 수수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자신의 회사에 각각 9천여만 원과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여수산단 A배출업체 직원 2명과 이들과 공모한 비측정 대행업체 임원 1명에게는 사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또 측정 기록을 조작하지는 않았지만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여수산단 A배출업체 직원에게 청탁을 한 C업체 대표 1명도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두 차례의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모두 83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공판에 넘겨졌고 8명은 재판 없이 약식 명령을, 9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 선상에 오른 피의자는 모두 100명으로 91명이 무더기 기소된 셈입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끝으로 대기오염물질 측정 기록 조작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공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양시가 지역 음식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6월까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하나로 순천 보성과 함께 남도의 맛을 담은 관광 상품을 만들 계획이라며 이른바 미식 관광으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들을 하나로 묶어 권역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양은 순천, 보성 등과 함께 남도 바닷길 6권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2020년 순천 시니어 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 위탁기관인 순천 시니어 클럽은 2020 노인 일자리 발대식을 갖고 올 한 해 공익활동과 시장형, 취업 알선형 등 18개 사업에 1,30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시니어 일자리를 함께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2022년 COP 유치 이전까지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대처 방안을 놓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여수세계박람회장에 대규모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 계획을 제시한 건 지난해 5월. 하지만 7개월째 진척이 없습니다. 국비 확보 단계에서 발목이 잡힌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컨벤션 건립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2022년 총회 이전에 국비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COP 관련해가지고는 당시 컨벤션 센터 건립 이후에 COP를 유치한다는 건 저희가 시간적으로 조금 불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수시가 지난해부터 주장해온 박람회장 매각 카드를 다시 꺼내든 배경입니다. 재정을 투자할 여력도 시간도 없다며 서둘러 민자 유치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재정이 아니면 민자죠. 그래서 민간 투자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22년까지 컨벤센터 건립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보자. 그게 저희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거셉니다. 컨벤션 센터가 COP 유치를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닌 만큼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건립과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재작년 폴란드 카토비체를 비롯해서 여러 도시가 총회를 개최하면서 임시 가건물을 만들어서 했었고요. 또 칠레 산티아고도 당초 가건물을 이용해서 회의를 개최하고자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를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시사한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도 당장 민자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 확보 가능성을 끝까지 검토한 뒤 민자를 타진하더라도 보다 신뢰할 만한 대상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민자 유치를 좀 해보겠다. 이 여수시의 고민에 대해서 도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과연 PF를 일으킬 만큼 사업성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그 사업 자체가 여수 엑스포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시설들이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런 가운데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여수항 해양관광 활성화 용역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항만공사가 해당 부지를 남해안 관광벨트의 거점으로 확보한다는 보관인 것으로 전해져 컨벤션 센터의 연계 건립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오는 31일 치러지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전남 지역에서는 보성농협의 문병환 조합장이 출마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순천농협 강성채 조합장과 보성농협 문병환 조합장 양측은 전국 대의원과 전남 지역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어제 문 조합장으로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한편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공식 후보 등록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며 최종 선거는 오는 31일 전국 대의원 290여 명이 투표하는 간선제로 치러집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단속 활동이 실시됩니다. 광양시는 오는 21일까지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전통시장과 제수용품 판매점을 중심으로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 표시 여부를 점검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또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원산지 표시 품목과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여수와 고흥을 잇는 해상 교량 구간이 이번 설 명절에 처음으로 개통됩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전날인 23일부터 엿새 동안 여수와 고흥을 잇는 화양 적금도로 내 4개 섬을 잇는 5개의 교량이 임시 개통됩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구간을 이용하면 여수에서 고흥까지의 거리가 84km에서 30km로 단축되고 이동 시간도 1시간 20분에서 30분으로 줄어듭니다. 2011년 12월 착공해 다음 달 말 개통을 앞둔 이 도로는 총 연장 17km로 3,90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갈아치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여의도로 복귀했습니다. 서울 종로 출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 전 총리의 행보에 따라 호남 민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퇴임을 하고 난 다음 날 곧바로 민주당과 국회를 찾았습니다. 전라남 도지사와 총리직을 수행하고 6년여 만에 민주당에 공식 복귀했습니다. 매사 당과 상의하면서 제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전 총리는 일단 당 내에서 상임 고문 역할을 맡게 됐지만 4.15 총선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지면 공동선대위원장이나 서울 종로구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곧 선거대책위가 발족하면은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전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유력 대권 주자로서 당 안팎의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차기 대통령감으로 이 전 총리에 대한 광주 전남 지역민의 선호도가 50%를 넘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이 전 총리의 행보는 지역에서도 중요한 관심사가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호남 정치를 이끌어 가시면서 대통령까지 나오시고 대통령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최장수 기록을 뛰어넘은 이낙연 전 총리. 총선을 전후해 민주당 내 입지를 굳히고 대권 도전을 향한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한 이 전 총리에 대한 기대감은
민주당 공천 경쟁이 치열한 광주 전남 총선 지형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주민 대부분이 노인인 무안의 한 시골 마을이 요즘 시끄럽습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다리 공사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마을을 망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름드리 당산나무들이 500년 넘게 마을 앞을 지키고 있는 무안 태복리. 조용했던 이 시골 마을이 요즘 새로 다리를 놓는 문제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홍수 등의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하천 정비 사업의 하나로 지은 다리가 지나치게 높게 시공되면서 주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다리가 기존 거보다 최고 2.5m나 높아지면서 마을 전체를 입구부터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리가 기존 마을 도로와 기형적으로 이어지고 인근 집들은 철거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높아서 대기도 못 오고 우리 집 울리고 올라버렸고 우리 앞에가 뚝이 생기고 카라큰 뚝 생기고 내깔 생기고 질 생기고 어쩌고 살겠어 내가. 마을 수호신으로 귀하게 여겨졌던 고인돌 또한 수장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장 실정과 전혀 안 맞는 설계 시공인데도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최근까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전라남도 하고 시공사에 다리가 넓다고 해서 민원을 정식으로 2번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 자체를 들어주지도 않고 묵살하고. 전남도청과 시공사는 80년 빈도의 홍수와 지진 등을 감안해 다리를 안전하게 설계했고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이 태봉천 상류이기 때문에 물난리가 단 한 번도 난 적이 없었다며 애초 탁상 설계부터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다리 공사는 주민 반대로 석 달째 중단된 상태. 주민들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태봉천 하천 재해 예방 사업.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순천시가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반값으로 빈집 임대를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올해 도심에 방치된 빈집을 주거 공간으로 바꿔 시민들에게 반값에 임대하는 도심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신혼부부나 저소득층,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3년간 임대해 우선적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고흥군이 출산 장려 확대 지원 체계 하나로 셋째아 이상 돌맞이 축하금을 처음으로 지급했습니다. 고흥군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처하고 다자녀 가정의 출산 준비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 출생아를 둔 가정 가운데 셋째아 이상인 5가구에 대해 50만 원씩을 첫 지원했습니다. 군은 이 밖에도 다른 시군에서 전입한 24개월 미만 출산 가정에 자녀 기간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청년 부부에게는 웨딩 촬영비 지원, 가족 문화축제 개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날씨 정보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영하 5.2도로 어제 아침보다 약간 높은 정도지만요. 이마저도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주말로 갈수록 날은 더 풀리면서 다음 주 월요일인 대안에는 영하 2도 선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방에서는 메마른 날씨 속에 길게는 일주일 가까이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특보는 내일 밤부터 주말인 모레 사이에 비나 눈이 오면서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있고요. 오산과 아산 등지로는 먼지가 잠깐 쌓여있기는 한데요. 이내 바람이 원활해지면서 오늘도 전국의 대기질 무난하겠습니다.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죠. 서울이 영하 5.2도, 대구는 영하 3.9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서울이 4도, 대전 5도, 광주와 대구 6도 선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살짝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예보돼 있어서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셔야겠네요. 날씨였습니다.